마지막 단원은 이제 경우의 수와 확률이라는 단원인데요. 여기는 이제 2학년 2학기 앞 단원에서는 계속 도형만 다뤘다면 여기는 이제 도형이랑은 약간 관련이 없는 그런 새로운 단원이에요. 그래서 앞 단원이 어려웠던 학생들도 여기 경우의 수랑 확률 단원은 모두가 0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알겠죠? 일단 처음으로 사건과 경우의 수의 정의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 사건이 뭐고 경우의 수가 뭔지 그거 먼저 한번 볼게요. 먼저 사건이라고 하면 어떤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의 결과를 말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어떤 주사위 하나를 던졌어. 됐니? 주사위 하나를 내가 집어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홀수의 눈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2의 배수의 눈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5의 배수의 눈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엄청 많은 경우가 있는데 이 각각을 뭐라고 한다? 사건이라고 한다. 이해됐어요? 그럼 경우의 수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경우의 수라는 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건이 홀수의 눈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러면은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홀수의 눈이 나올 수 있는 건 뭐뭐 있어요? 그렇지. 1, 3, 5 이렇게 세 가지 있겠죠? 그래서 1, 3, 5 이 세 가지를 경우의 수라고 한다. 이해됐어요? 그럼 5 이상의 눈이 나오는 건 5랑 6밖에 없으니까 두 가지.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건 뭐예요? 1, 2, 3, 6이니까 몇 가지? 네 가지. 얘네들을 경우의 수라고 한다. 이해됐어요? 다음에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중복되지 않게 구해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이 중복되지 않게가 이제 뒤에 가서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니까요. 봅시다. 이제 문제에서 뭐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필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주사위 한 개를 던질 건데 이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랑 나오는 경우와 뭐라고 할까? 2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랑 5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어. 이해됐어? 여기 살짝만 수정할게요. 2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 또는 이라고 써볼게. 또는 5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 이걸 구하라 그랬어. 그럼 얘들아 봐봐. 2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 얘는 사건 A라고 할 수 있죠. 그치? 다음에 5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 얘를 사건 B라고 할 수 있어. 여기까지 됐니? 근데 가운데 뭐가 있어? 또는이 있잖아요. 그럼 봐봐. 사건 A의 경우의 수 먼저 구해볼게. 사건 A의 경우의 수는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2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건 몇 가지 있어? 2, 4, 6 해서 몇 가지? 그렇지. 세 가지가 있고요. 또 B 사건의 경우의 수는요. 주사위 하나 던졌을 때 5의 배수가 나오는 건 5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한 가지. 이해됐어요? 근데 문제에서 또는이라고 했으니까 2의 배수의 눈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5의 배수의 눈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내가 2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인 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네는 겹치는 게 없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래서 얘 또는 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그냥 둘을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더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됐니? 그렇기 때문에 더하면 몇 가지? 따라서 네 가지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는 거지. 이해됐니? 그래서 여기 중요합니다. 밑줄 치세요. 사건 A랑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가지고 사건 B가 일어나는 수가 n가지면은요.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요. 둘을 그냥 더해준다. 이해됐어? 여기도 예시 써있다. 예를 들어 한 개의 주사위가 3 미만 또는 4 이상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세요. 그럼 선생님은 3 미만의 눈이 나오는 경우를 A 사건, 4 이상의 눈이 나오는 경우를 B 사건으로 본다면 A 사건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 나와? 3 미만인 건 1, 2밖에 없으니까 두 가지. 그치? 또 4 이상의 눈이 나오는 건 4, 5, 6이니까 몇 가지? 세 가지.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 몇 가지예요? 그렇지. 5가지가 나오겠지. 이해됐니? 여기 가운데 또는 이라고 했으니까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또는 아니면 또는 뭐뭐이거나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럼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하기로 할 거야. 이해됐어? 그럼 선생님이 예시 한번 들어볼게. 밑에 문제를 한번 같이 봅시다. 여기 876번 한번 보자. 876번.
여기 보세요.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앞면이 한 개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럼 선생님이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이니까 이렇게 작은 거 하나, 큰 거 하나 그릴게요. 무조건 선생님이랑 똑같이 풀으세요. 알겠죠? 그럼 봐봐. 앞면이 딱 한 개만 나와야 되는 거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그치? 작은 동전이 앞면이 나오고 또 큰 동전이 뒷면이 나오는 경우가 있겠지? 그럼 앞, 뒤 이렇게 한 가지가 있고요. 또 작은 동전이 뒤고 이번에는 큰 동전이 앞일 수도 있잖아. 그럼 몇 가지야? 두 가지. 이렇게 직접 경우의 수를 세볼 수 있겠지? 됐나요? 다음에 879번 한번 보세요. 879번에서는 지금 빨간 구슬이 4개, 노란 구슬 3개, 파란 구슬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대요. 그럼 주머니 이렇게 그리고 빨간 구슬이 4개, 노란 구슬이 3개, 파란 구슬이 5개 있대. 이해됐니? 그랬을 때 한 개를 꺼낼 때 노란 구슬 또는 파란 구슬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어. 그럼 첫 번째 사건은 뭐예요? 노란 구슬이 나오는 경우, 얘를 A 사건, 파란 구슬이 나오는 경우가 B 사건이 되는 거야. 이해됐니? 그럼 노란 구슬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이에요? 그렇지. 3가지. 이해됐어? 노란 구슬 3개 중에 내가 하나를 꺼내는 거니까 노란 구슬 1번 꺼낼 수 있고 2번 꺼낼 수 있고 3번 꺼낼 수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3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고요. 파란 구슬은 총 5개가 있으니까 5개 중에 하나 꺼내겠죠. 이해됐나요? 그럼 총 몇 가지예요? 8가지. 또는이니까 2를 더해줘야 되잖아. 이해됐죠? 다음으로 여기 두 번째 개념 한번 같이 볼게요. 일단 두 사건 A랑 B가 만약에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있어. 이게 동시에 일어난다는 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 이거는 여기 별표 쳐놓으세요. 아까 또는 보다 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중요해. 왠지 한번 볼게요. 일단 선생님이 100원짜리 동전 하나랑 100원짜리 동전 하나랑 또 50원짜리 동전 하나를 동시에 던졌다? 그럼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보래. 그럼 얘들아 이거 봐봐. 100원짜리 동전을 내가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뭐예요? 뒷면이 나올 수도 있지. 그럼 이 100원짜리 하나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앞, 뒤니까 2가지예요. 됐어? 다음에 50원짜리도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뒷면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50원짜리도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야. 이해됐니? 근데 봐봐요. 얘랑 얘를 내가 동시에 던졌잖아.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요. 얘가 앞일 때 얘가 앞일 수도 있고 앞일 때 뒤일 수도 있고요. 얘가 뒤일 때 앞, 뒤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총 몇 가지야? 총 4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이건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은 아까 100원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앞뒤 2가지, 50원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앞뒤에서 2가지였지? 이 2가지를 동시에 던졌으니까 서로 곱해서 4가지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그 각각의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한다? 이번엔 더하는 게 아니고 곱한다. 이해됐나요? 그럼 봐봐. 여기서 이제 잘 표현을 해줬는데 만약에 100원짜리 동전이 앞이 나왔어. 그때 50원짜리 동전이 앞, 뒤 이렇게 2가지 나올 수 있죠. 또 100원짜리 동전이 이번에 뒤가 나왔어. 그때 50원짜리 동전은 또 앞, 뒤 2가지 나올 수 있잖아. 그럼 이때도 2가지, 이때도 2가지니까 다 더해서 4가지가 나온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선생님처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경우 2가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도 2가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둘이 곱한다.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만약에 여기 표시하세요. 동시에 그리고 뭐뭐와 뭐뭐 하고 나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럼 각각의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서로 곱해줄 거예요. 됐나요? 예를 들어서 애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가위바위보, 펜 이런 거 한번 볼게. 여기 안 써 있는데 선생님이 만약에 외출을 할 거야. 근데 위에 입을 수 있는 티셔츠가 A, B, C, D A, B, C, D, E 해서 총 5종류가 있고요. 바지가 F, G, H 이렇게 3종류가 있다고 해볼게.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그럼 선생님이 신도 아니고 티셔츠랑 바지를 동시에 입을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동시에는 일상생활에서 동시에가 뭐야? 내가 만약에 볼펜이랑 또 지우개를 동시에 손에서 떨어뜨렸어. 그럼 이건 내 손에서 동시에 같은 시각에 얘네들이 내 손을 밖을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수학에서의 동시에는 내가 볼펜을 먼저 던졌어. 그 다음에 지구를 한 3바퀴를 돌았어.
지구를 3바퀴 돌고요. 이 지우개를 던지잖아? 그 또한 연달아서 했기 때문에 동시에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다시. 수학에서는 연달아서 일어나는 경우도 동시에라고 생각한다. 여기다 적어 놓으세요. 수학에서는 연달아서 일어나는 사건도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로 생각한다. 필기하세요.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래서 앞으로 연달아서 일어나는 그 사건의 경우 어떻게 한다? 그렇지. 동시에라고 생각하고 그냥 서로 곱한다. 이해됐어요? 그럼 봐봐. 선생님이 외출을 할 건데 티셔츠는 A, B, C, D, E 5종류가 있고요. 바지는 F, G, H 이렇게 3종류가 있대. 선생님이 티셔츠 하나, 바지 하나 이렇게 코디할 수 있는 방법은 총 몇 가지인지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선생님이 티셔츠를 먼저 입을 거 아니야. 그치? 티셔츠를 입을 수 있는 경우는 5가지 중에 하나니까 5가지. 됐어요? 또 바지를 입을 수 있는 거는 몇 가지예요? 그렇지. 3가지 중에 하나니까 3가지. 물론 나는 3가지라고 써야 되네. 3가지. 됐나요? 근데 물론 나는 이 바지랑 티셔츠를 한 번에 입을 수 없거든? 그러니까 동시에 얘네를 어떻게 내가 상의를 입으면서 바지를 입을 수 있겠어. 이건 불가능하지만 수학에서 내가 티셔츠를 먼저 입고 그 다음에 연달아서 바지까지 입는 이런 것도 서로 그치 동시에라고 생각하고 두 경우의 수를 곱해서 총 코디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5가지가 나온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그럼 봅시다. 여기 한번 볼게요. 882번. 봐봐요. 여기서 소영이네 집에서 미술관까지 가는 버스 노선이 2가지. 미술관에서 박물관까지 걸어갈 수 있는 길이 4가지가 있대.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게. 집, 미술관, 또 어디? 박물관. 여기까지 됐나요? 그랬을 때 집에서 미술관까지 가는 버스 노선이 이렇게 2가지가 있고요. 미술관에서 박물관까지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몇 가지? 하나, 둘, 셋, 4가지 있대. 그럼 집에서 버스를 타고 미술관에 갔다가 박물관까지 걸어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럼 얘들아 봐봐. 집에서 미술관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2가지예요. 다음에 미술관에서 박물관 가는 경우는 4가지예요. 그럼 얘들아 집에서 미술관 가면서 동시에 박물관도 갈 수 있니? 이게 같은 시간 내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아니죠. 그치만 집에서 미술관 갔다가 미술관에서 박물관으로 연달아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봐봐.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한다? 집에서 미술관 가는 경우의 수 2가지, 미술관에서 박물관 가는 경우의 수 4가지. 이 두 경우의 수를 그렇지 연달아서 일어나니까 곱한다. 그럼 총 몇 가지? 8가지에 대한 경우의 수가 나온다.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경우의 수에서 중요한 거. 이 연달아서 일어나는 경우의 수, 연달아서 일어나는 이 경우의 수도 그치 동시에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서로 곱해야 된다는 거. 이해됐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거 봅시다.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여기 경우의 수 파트는 몇 개의 유형이 좀 정해져 있거든요. 그 유형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풀이법을 암기해주는 습관이 있어야 돼. 이해됐어? 일단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일렬로 줄 세우는 경우의 수예요. 잘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 선생님이 A, B, C, D 이렇게 4명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 4명의 사람이 있는데 선생님이 얘네들을 일렬로 줄을 세울 거야. 그러면은 이 4사람이 서는 4개의 자리가 필요하겠죠. 4개의 자리 찍찍찍찍 이렇게 4개 그어주세요. 됐어요? 그럼 봐봐. 이 4명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자리에 올 사람은 그치 4명 중에 1명이니까 총 4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겠죠. 다음에 여기 2번째 자리에 올 사람은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여기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갔어. 그럼 이제 인원이 몇 명 남아? 3명 남죠? 그럼 3명 중에 1명이 여기 2번째 자리에 들어와야 되니까 경우의 수는 3가지. 다음에 여기 2번째 자리에 들어올 사람은 만약에 여기 2번째 자리에 말 잘못했네요. 2번째 자리에 지금 C가 들어갔다고 쳐봐. 그럼 여기 3번째 자리에 올 사람은 그치 C랑 A를 제외하고 B랑 D 2가지가 남겠죠? 그래서 이제 2명 중에 하나 올 거고요. 또 나머지는 여기 3번째 자리에 만약에 B가 왔었대. 그럼 4번째 자리엔 누가 와요? 그렇지 D가 와야 되니까 무조건 한 가지로 정해지겠네요. 이해됐어요? 그럼 이 각각의 경우의 수는 봐봐. 내가 첫 번째 설 사람을 먼저 정하고 연달아서 2번째 설 사람, 3번째, 4번째 설 사람을 각각 차례대로 구했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연달아서 일어나는 거라서 더해야 돼, 곱해야 돼? 그렇지, 곱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럼 얘네들을 다 곱해주게 되면 4, 3, 2, 1 곱하면은 24, 24가지가 정답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하나 더. 내가 A, B, C, D 이렇게 4사람이 있어.
4명의 사람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내가 만약에 2명만 뽑아서 일렬로 세우고 싶대. 됐어? 그럼 이 중에서 2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려면 잘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사람은 이 위에 있는 4명 중에 1명이니까 4가지 있을 수 있겠지? 다음에 두 번째 자리에 올 사람은 만약에 B가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갔어. 그럼 이 3명 중에 1명이 여기 두 번째 자리에 들어가는 거니까 3가지. 연달아서 지금 이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서로 곱해서 총 12가지의 경우의 수를 고를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그럼 이제 인원수를 좀 늘려서 만약에 n명이라고 해볼게. n명. 내가 n명의 사람을 한번 일렬로 줄을 세워볼 거야. 이해됐어? n명의 사람을 내가 전체 다 줄을 세우게 되면 자리가 몇 개 필요해? 그렇지. n명의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자리가 n개 필요하겠죠. n개. 이해됐어? 그럼 봐봐. 일단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애는 n명 중에 1명이 들어오는 거니까 총 n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애는 누구예요? 그치? 첫 번째 자리에 온 1명을 제외하고 n-1명 중에 1명이 여기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n-1가지. 또 세 번째 자리는요. 앞에 있는 2명. 여기에선 2명을 제외하고 여기 세 번째부터 들어올 수 있는 애는 n명 중에서 2명 제외하니까 n-2명 중에 1명이 일로 오겠죠? 그럼 쭉 가서 마지막 1명 남았을 때 얘는 자동으로 여기 앉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n부터 1까지 숫자가 차례대로 하나씩 줄어들면서 이 숫자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 연달아서 일어났으니까 곱해줘야죠. 곱한 게 뭐가 된다? 그치? n명이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가 된다. 이해됐어? n부터 1까지 다 곱한 경우의 수의 곱이 뭐다? 그렇지. 얘네들의 곱이 n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가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럼 n명 중에 2명 뽑을 거면요. 몇 자리 만들라고요? 그렇지. 2자리 만드시고요. 여기 2명 중에 첫 번째 자리에 있을 애는 누구예요? n명 중에 1명을 뽑아야 되고요. 또 여기는 두 번째 자리는 누구예요? 앞에 있는 1명 제외하고 n-1명 중에 1명을 고르는 거지. 됐어? 그럼 둘이 곱하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3명을 뽑을 거야. 그럼 자리 몇 개 필요해? 3자리 필요하고요. n명 중에서 1명 뽑아서 먼저 첫 번째 자리. 얘 1명 제외하고 n-1명 중에서 1명 뽑고 앞에 2명 제외하고 n-2명 중에서 1명 뽑아야 되니까 얘네 다 연달아서 일어나서 곱하기 얘도 곱하기. 이해됐어요? 네. 그리고 이웃해서 일렬로 세우는 경우에 서 여기 옆에다 필기 하나 할게요. 이웃하여 여기다가 동그라미 치고 여기다가 주머니라고 쓰세요. 주머니 이렇게 그려주세요. 됐나요? 이웃하여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볼 때는요. 무조건 주머니를 떠올리셔야 돼. 왜냐면 봐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엄마, 아빠, 그리고 자녀 3명이 있어. 됐니? 가족 사진을 찍을 건데 일렬로 서서 찍을 거거든? 근데 엄마랑 아빠는 인꼬부부야. 인꼬부부. 그래서 엄마랑 아빠는 무조건 이웃해서 서고 싶대. 이웃한다는 건 바로 옆에 서겠다는 거야. 아빠가 엄마의 오른쪽에 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자리가 바뀔 수도 있는 거지. 옆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순으로 쓸 수도 있는 거고 아빠 엄마 순으로 쓸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럼 봐봐. 이웃해야 되는 그 대상을요. 그냥 주머니 안에 넣어버리세요. 됐어요? 그럼 엄마 아빠가 좀 비인간적이기는 하지만 주머니 안에 들어갔다고 쳐봐. 근데 주머니 안에 그럼 이제 사람이 몇 명 있는 거야? 2명 있죠. 2명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생각할 거야? 주머니 안에 몇 명이 들어가든 100명이 들어가든 20명이 들어가든 주머니 안에 사람이 들어가면 얘는 무조건 몇 명으로 취급한다? 딱 1명으로 취급할 거야. 1명 취급. 이해됐어? 그럼 얘들아 봐봐. 지금 원래 인원이 엄마, 아빠, A, B, C 해서 뭐예요? 5명이었는데 얘를 1명 취급하게 되면 이제 인원수가 몇 명으로 바뀌어? 그렇지. 이제 4명으로 생각할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4명으로 생각을 할 거고요. 그럼 4명을 일렬로 세운다고 생각하면 4자리를 만들어야겠지. 됐어? 그럼 선생님이 4자리에다가 이 4명의 사람을 일렬로 나열한다 했을 때 어떻게 했었니? 그렇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었지. 4명을 일렬로 세우니까. 4명 중에 1명, 앞에 1명 제외하고 3명 중에 1명, 2명 중에 1명, 1명 중에 1명 이렇게 1씩 줄어들었잖아. 그치?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여기다 곱하기 뭐를 해줘야 돼? 곱하기? 그렇지. 만약에 이 두 번째 자리에 이 엄마 아빠 1명으로 취급한 이 주머니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기 두 번째 자리에.
그러면은 이 주머니 안에는 사실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잖아요. 그럼 엄마 아빠가 뭐를 하는 경우의 수?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도 곱해줘야 돼. 엄마 아빠 순서일 수도 있고 아빠 엄마 순서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이웃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이웃한다고 했으니까 엄마 아빠를 주머니에 넣고 한 명으로 취급을 하세요. 그러면은 전체 인원이 원래 5명이었는데 이제는 4명으로 생각을 하게 되지. 그럼 하나, 둘, 셋, 넷. 4명의 사람을 먼저 4자리 만들고 일렬로 나열을 시켜. 됐니? 그 다음에 여기다가 누굴 곱해? 그렇지. 주머니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를 곱해주세요. 그럼 얘는 2가지를 더 곱해줘야겠지. 이해됐니? 여기도 써있죠. 일렬로 세울 때 만약에 이웃해서 세우는 경우의 수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웃하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먼저 생각해. 이웃하는 거를 주머니 하나로 묶어서 원래는 5명이었지만 이제는 4명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됐어? 그럼 4명이 일렬로 세워진 다음에 이 묶음 안에서 주머니 안에서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도 곱해줘야지. 그럼 얘는 다 계산하면 뭐예요? 4, 3, 2, 1 곱하면 24 곱하기 뭐예요? 미안해요. 4, 3, 1 곱하면 그치 24 맞지? 24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지? 그럼 다 계산하면 48. 총 48가지가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봐봐요. 또 해볼게. 이번에는요. 뭐 엄마 아빠 동생이라고 해볼게. 엄마 아빠 동생 그리고 나도 있고요. 오빠도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도 있어. 이해됐어? 그러면은 우리 가족은 총 몇 명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총 6명이야. 이해됐니? 그러면은 원래는 6자리 만들어야 되지. 근데 동생이 금쪽이어가지고 나는 무조건 엄마 아빠 그 정 가운데 사이에 있을래. 엄마 아빠 사이에는 무조건 내가 들어갈래 라고 했어. 그럼 봐봐. 여기서는 엄마, 동생, 아빠 이 순서가 정해져 있겠지. 이 주머니 안에서. 이해됐어? 그리고 엄마랑 아빠 사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엄마랑 아빠는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럼 봐봐. 어쨌든 동생, 엄마, 아빠 이렇게 3명이 주머니 하나에 들어갔네. 그럼 얘는 몇 명 취급? 1명 취급. 여기까지 이해됐어? 1명 취급을 하게 되니까 원래는 우리 가족이 6명이었지만 이제 1명, 2명, 3명, 4명이라고 생각을 할 거야. 이해됐어? 이제 우리 가족은 몇 명이다? 그렇지. 4명으로 생각.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4명을 일렬로 나열해야 되니까 4자리 만드세요. 4자리 만들어서 4명을 일렬로 배열해. 그럼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인데 또 주머니 안에서 사람들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를 여기다 곱해줘야 되는 거거든. 근데 얘들아 봐봐. 동생의 자리는 바뀌어 안 바뀌어? 동생은 엄마 아빠 딱 정 가운데 사이로 고정이야. 대신에 엄마 아빠만 자리를 바꿀 수 있죠? 그럼 엄마 아빠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는 2가지니까 계산하게 되면 24 곱하기 2에서 48가지가 나온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그리고 여기 빈칸 한번 같이 채워볼게요. 이거 보세요. 887번 보면 일단 A, B, C 3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하려고 한대요. 봐봐. 그럼 여기서는 지금 나한테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나뭇가지로 표현을 해줬는데요. 이 나뭇가지 모양을 앞으로 뭐라고 한다? 수형도라고 해요. 이거를 필기해 놓으세요. 이런 그림을 수형도라고 하고요. 첫 번째, 이 A, B, C 3명을 일렬로 세울 건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리가 있을 거 아니야. 첫 번째 자리에 A가 올 수도 있고 B가 올 수도 있고 C가 올 수도 있으니까 몇 가지 중에 하나? 3가지 중에 하나. 다음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첫 번째에 만약에 A가 들어갔어. 그럼 A 제끼고 B랑 C 중에 두 번째 자리에 누가 올지 정해야 되니까 2가지 중에 하나. 다음에 세 번째 자리에 올 애는 앞에 2명 제외하고 그렇지 나머지 1가지 중에 하나. 됐어요? 그래서 계산하면 6가지가 나오고요. 얘를 수형도로 쓰면 어떻게 된다? 첫 번째 A가 왔어. 그럼 두 번째 올 수 있는 거는 B랑 C 중에 하나죠? 두 번째 만약에 B가 왔어. 그럼 첫 번째 A, 두 번째 B 왔으니까 세 번째는 자동으로 C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수형도를 다 채우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있는 애들만 세면 돼. C, B, 그리고 얘 해서 전체 다 몇 가지 나와? 총 6가지가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는 6가지.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고요. 항상 일렬로 세우는 거는 자리를 찍찍 그려놔. 이거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랑 888889 890 이거 한번 같이 볼게요. 지금 5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럼 5자리 만들어야겠지. 5자리 만드시고요. 그치?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5, 4, 3, 2, 1 이거 다 곱해야지. 그러면은 얘는 계산하면 몇이야? 그렇지. 얘는 120이 나오고요. 또 5명 중에 이번에 2명 뽑을 거래. 그럼 2명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니까 2명 자리 만드시고요. 이 5자리 중에 아니 이 2자리 중에 첫 번째 자리는 5명 중에 하나가 들어갈 거니까 5 다음에 얘 제외하고 4 그럼 5, 4, 20까지가 나오겠지. 됐어? 그럼 이번엔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대요.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5명 중에 하나, 4명 중에 하나, 3명 중에 하나니까 다 계산하면 60이 나온다. 이해됐어요? 다음에 여기 892번 한번 보세요. 서로 다른 역사책 2권, 과학책 2권을 책꽂이에 나란히 꽂을 거래. 과학책끼리 이웃하게 꽂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그럼 과학책끼리, 과학책 2권은 이웃을 해야 되니까 과 1, 과 2, 그리고 역 1, 역 2, 역 3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이해됐어? 그럼 과학책 1권, 2권은 이렇게 주머니 만드세요. 이웃해야 되니까. 주머니 만들어서 몇 명 취급? 1명 취급하시고요. 원래는 5개의 역사책, 5개의 책이 있었는데 이제는 4권의 책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4자리 일렬로 만들고요.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4, 3, 2, 1에다 끝이 아니라 그랬어. 곱하기. 이 주머니 안에서 과학책끼리 자리를 바꾸는 경우에서 2가지를 곱하면 24 곱하기 4니까 그렇지 48이 되겠죠. 이해됐나요? 네. 다음에 이거 중요합니다. 자연수의 개수. 자연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가 이제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숫자 카드가 있어. 숫자 카드. 1, 2, 3, 4, 5 이렇게 5개의 숫자가 각각 적힌 한 장씩 있는 이런 숫자 카드 5장을 내가 나열해서 2자리 자연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 그럼 2자리 자연수니까 10의 자리, 1의 자리 이렇게 2자리 만들어 놓고요. 먼저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몇 가지야? 그렇지. 5가지 중에 하나니까 5. 다음에 여기 들어간 숫자 제외하고 왜냐면 다 한 장씩밖에 없거든 숫자 카드가. 그러니까 두 번째 들어갈 수 있는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10의 자리에 들어간 숫자를 제외하고 4가지 중에 하나가 되겠다. 그럼 5, 4, 20까지가 되겠죠. 다음에 또 이번에는 1, 2, 3, 4, 5라는 이 숫자 카드 5개로 3자리 자연수 만들어 볼게. 그럼 얘는 첫 번째 1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5개 중에 하나,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걔 제외하고 4개 중에 하나,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그치 앞에 2개 제외하고 3개 중에 하나. 그럼 다 계산하면은 60까지가 나오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럼 하나 더. 예를 들어서 이번엔 숫자 카드가 0, 1, 2, 3, 4, 5 이렇게 6장의 숫자 카드가 있어요. 전부 다 한 장씩밖에 없고요. 만약에 내가 이 숫자 카드 6개로 2자리 자연수를 만들고 싶대. 그럼 2자리 자연수 만들 때 일단 10의 자리 숫자는요. 어떻게 돼요? 10의 자리 숫자에 0이 들어갈 수 있어 없어? 0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럼 1의 자리 숫자잖아. 됐어? 그럼 0은 여기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0 제외하고 5개 중에 하나 들어갈 수 있지. 그래서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5가지 중에 하나가 되고요. 또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뭐예요? 그렇지. 얘들아 이건 예시를 들어야 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여기 10의 자리에 4라는 숫자를 넣었어. 그럼 4를 이렇게 지워줘. 됐어? 그럼 나머지 0, 1, 2, 3, 5 얘네들은 여기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이지. 그럼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남았어? 5가지. 그래서 5 곱하기 5는 25가지라고 생각을 할 거야. 이해됐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 쳐두세요. 이렇게. 알겠지? 선생님이 필기하는 거 다 필기했어야 돼요. 다음에 이번에는 0, 1, 2, 3, 4, 5, 2 이렇게 6장의 숫자 카드로 어떻게 할 거야? 얘도 밑에 똑같이 써볼게. 0, 1, 2, 3, 4, 5 이렇게 6장의 숫자 카드로 예를 들어서 내가 3자리 자연수를 만들어 볼게. 됐니? 그럼 봐봐. 여기 1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숫자가 있죠? 0은 들어갈 수 없어. 그러니까 이 5개 중에 하나는 들어갈 수 있으니까 5가지라고 쓸게요. 곱하기 다음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얘들아 만약에 100의 자리에 들어간 숫자가 3이라고 쳐봐. 그럼 3 제외하고 이제 하나, 둘, 셋, 넷, 5개의 숫자 중에 하나가 여기 10의 자리에 들어가야겠지? 그러니까 그렇지. 5가지 중에 하나니까 5 곱하기 또 만약에 여기 10의 자리에 2라는 숫자가 들어갔다고 쳐봐. 그럼 여기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3이랑 2 제외하고 나머지
0, 1, 4, 5.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들어갈 수 있죠? 그럼 네 가지. 그럼 이거 계산하면 20 곱하기 5니까 100이 나오겠네. 무슨 느낌인지 이해됐을까? 그럼 봐봐요. 얘를 일반화시키면 만약에 0이 아닌 서로 다른 한 자리 숫자가 하나씩 적힌 n장의 카드 중에서 서로 다른 두 장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두 자리 만들어 두시고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n장 중에 하나니까 n가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앞에 있는 거 하나 제외하고 n 빼기 1가지. 이해됐어? 선생님 그러면은 얘는 0이 안 들어갔으니까 1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이 n장 전체가 되겠네요. 그치? 그러니까 그 n개 중에 하나를 넣어서 n 곱하기 앞에 있는 그 10의 자리 숫자 하나 제외하고 n 빼기 1가지를 곱하면 n 곱하기 n 빼기 1가지가 그 자연수의 경우의 수가 된다. 이해됐어? 다음에 그럼 0이 아닌 서로 다른 한 자리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n장의 카드 중에서 이번에는 뭐야? 서로 다른 세 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그럼 찍찍찍 세 자리 만드시고요. 얘는 n 빼기 1, n 빼기 2 곱하면 되겠지. 0이 지금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저 n장에는. 이해됐니? 그러면은 0을 포함하는 경우는 선생님이 방금 여기서 이미 예시를 들어줬었죠? 0을 포함하는 경우는 애들 이거 공식 외우는 거 아니에요. 외우는 거 아니고 그때그때 너네가 이해해서 경우의 수를 직접 집어넣으시는 거야. 이해됐어?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여기서 예시로 알려준 거. 예를 들어 0, 1, 2 세 장의 숫자가 있어요. 그랬을 때 서로 다른 두 장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 개수 구하래. 그럼 첫 번째는 두 자리 만들어 두시고요. 10의 자리 숫자에 뭐가 들어갈 수 없어? 0 들어갈 수 없으니까 1이랑 2 두 가지 중에 하나 곱하기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뭐예요? 그치, 여기다 안 쓰고 헷갈리니까 여기다 쓸게요. 일단 여기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0 제외하고 1, 2 두 가지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10의 자리 숫자에 1이 들어갔다고 쳐봐. 그럼 뭐예요? 그치, 1 제외하고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뭐예요? 그치? 10의 자리에 1이 들어갔으니까 1의 자리에는 1을 제외한 0과 2가 들어갈 수 있겠지. 그래서 두 가지가 되는 거다. 계산하면 2, 4가지가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번에는 서로 다른 세 장을 모두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럼 세 자리 만들어 두세요. 0 제외하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1, 2에서 몇 가지? 두 가지. 다음에 여기 100의 자리에 만약에 2라는 숫자가 들어갔대. 그러면은 여기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2 제외하고 0이랑 1 중에 하나잖아. 그치? 그럼 여기 두 가지 들어갈 수 있고 또 10의 자리에 1이 들어갔대. 그럼 여기 1의 자리에는 누가 들어가요? 그렇지. 자동으로 0밖에 들어갈 수 없네. 그러니까 한 가지.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그럼 계산하게 되면 2, 4, 4가지가 된다. 이해됐지? 다음에 여기 볼게요. 얘도 중요합니다.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 별표 이렇게 5개 쳐놓으세요. 다음에 여기 볼게요. 얘들아, 내가 만약에 우리 반에 5명 A, B, C, D, E 5명의 학생이 있다? 근데 이 5명의 학생 중에 내가 회장 1명, 부회장 1명 뽑을 거야.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봐봐. 회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부회장이 될 수 없대. 그러니까 겸직이 불가능한 거야. 이해됐어? 여기다 써놓을게요. 겸직이 불가능해. 회장이면서 동시에 부회장일 수는 없다는 거야. 됐어? 그럼 봐봐. 일단 회장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저 A, B, C, D, E 5명 중에 1명이니까 5가지야. 됐어? 그 다음에 회장 된 사람 제외하고 부회장 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나머지 4명 중에 1가지겠지. 그래서 4가지고요. 그럼 5, 4, 20가지가 나오겠다. 이해됐어? 응. 그러면은 얘는 마치 뭐랑 같아?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뭐랑 같아요? 그렇지. 5명 중 2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랑 어때? 그렇지, 똑같지. 이해됐어? 그래서 5명 중 2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나 아니면 5명 중에서 회장이 될 1명, 부회장이 될 1명을 뽑는 경우의 수나 똑같다. 이해됐어? 그럼 이번에는 이 A, B, C, D 5명 중에서 내가 이번에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그리고 총무 1명을 뽑아볼게. 회장, 부회장, 총무. 됐어? 그럼 5명 중에서 회장 될 사람 5가지 중에 하나, 부회장 될 사람 4명 중에 하나, 총무 될 사람은 나머지 3명 중에 하나니까 5, 4, 3 다 곱해서 몇 가지? 그렇지, 60가지가 된다고. 근데 이거는 구하는 방법이 뭐랑 똑같아? 5명 중 뭐예요?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랑 어때요? 똑같죠? 구하는 방법이. 이해됐어? 그러면 또 하나 더 얘 봅시다. 이번에는요. 위에랑 똑같이 A, B, C, D, E 5명이 있거든요. 근데 이 5명 중에 직급이 똑같은 대표 2명을 뽑아볼게. 대표 2명. 이해됐어? 그럼 일단 두 자리를 만들어 놓기는 하세요. 됐나요? 그럼 봐봐. 대표 첫 번째. 얘네들은 대표 2명을 뽑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자리에 누가 들어가든 여기 자리에 누가 들어가든 그렇지. 얘네들의 직급이 똑같아서 얘네 자리 바꾸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순서가 정해져 있어? 안 정해 있어? 안 정해져 있어요. 이거 필기하세요. 대표 2명을 뽑는 거는 순서가 있어 없어? 나열하는 순서가 없어요. 아까 위에 회장, 부회장 또는 회장, 부회장, 총무 얘네들은 순서가 있어 없어? 순서가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A가 회장이고 B가 부회장인 거랑 또 B가 회장이고 A가 부회장인 거랑 이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이거는 얘들아 다른 경우인 거야. 됐어? 그러니까 A, B, B, A는 두 가지인 거지. 이해됐어? 근데 비교해보세요. 대표 2명이라는 얘기는요. 내가 만약에 A를 뽑고 B를 뽑나 B를 뽑고 A를 뽑나 어쨌든 대표 2명이 A랑 B인 건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 두 경우는 두 가지라고 보지 않고 뭐라고 본다? 그냥 한 가지라고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럼 또 회장, 부회장, 총무 뽑는 경우는 A가 회장, B가 부회장, 총무가 그렇지 C인 거나 아니면 C, A, B나 뭐 B, A, C나 엄청 많겠죠. 근데 이런 경우가 전부 다 다른 경우야. 다른 경우. 그러니까 얘는 자격이 다르니까 순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이해됐어? 자격이 다르니까 다 순서가 있다. 그치? 근데 대표를 2명 뽑던 대표를 3명을 뽑던 이거는 순서가 있다 없다? 순서가 없다. 이해됐어요? 그럼 봐봐. 대표 2명 뽑는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일단 자리 2개를 만들어 놓고요. A, B, C, D, E 중에 일단 첫 번째 대표로 뽑힐 사람은 누구예요? 그렇지. 5명 중에 하나니까 5. 다음에 걔 제외하고 4명 중에 하나니까 4. 근데 여기서 하면 20까지로 아까 위에랑 똑같지.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 대표 2명을 A, B를 뽑나 B, A를 뽑나 서로 같은 거라 그랬지. 그러니까 얘네 둘이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를 나눠주는 거예요. A랑 B랑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는 2가지잖아. 그러니까 얘를 몇으로 나눠요? 2로 나누세요. 그럼 계산하게 되면 이 약분에서 10가지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러면 봐봐. 선생님이 이제 뭐 회장, 부회장을 뽑는다거나 회장, 부회장, 총무를 뽑는다거나 이렇게 직책이 서로 다 다른 경우에는요. 5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랑 같다 그랬잖아. 그럼 얘는 뭐예요? 대표 2명을 뽑는 건 직책이 같은 경우니까 선생님이 5명 중에 2명을 일단 뽑을 거야. 2명을 뽑고 이 2명이서는 순서가 있어 없어? 없어야 되니까 순서를 없애줘야 돼. 2명의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거는 A, B, B, A 2가지니까 2로 나눠서 10 이렇게 정리한다고 했었죠? 그럼 얘는 뭐랑 같은 거야? 5명 중 2명을 뽑기만 하는 거야. 뽑아. 이해됐어? 뽑는 경우의 수.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랑 같은 거죠.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이거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 A, B, C, D, E 이렇게 5명이 있어. 근데 만약에 대표 몇 명을 뽑으래 이번에는? 대표 3명을 뽑으래. 이해됐어? 그럼 자리 몇 개 만들어놔요? 자리 3개 만들어 두시고요. 이 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5명 중에 하나, 4명 중에 하나, 3명 중에 하나 한 다음에 몇으로 나눠요? 3명이서 예를 들어 A, B, C 세 사람이 뽑혔다고 생각해봐. A, B, C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는 뭐랑 같아요? 여기다 따로 써놓을게요. A, B, C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는 뭐랑 같지? 그렇지. 이 세 사람 A, B, C가 일렬로 세던 경우의 수랑 똑같은 거야. 이해됐어? 그럼 3명 중에 1명이 여기 오니까 3. 남은 2명 중에 1명 여기 오니까 2. 나머지 1명. 3, 2, 1 해서 6가지예요. 이해됐어? 잘 모르겠으면 실제로 해보세요. 아마 실제로 해보면 지금은 3명이니까 A, B, C, 뭐 A, C, B, B, A, C, B, C, A 이런 식으로 해서 스스로 해볼 수 있지만 이 인원이 만약에 4명, 5명, 6명 이렇게 막 인원이 많아지잖아? 절대로 이렇게 스스로 하겠다는 생각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일단 이 3명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는 뭐랑 같다?
3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랑 같다. 이해됐어요? 얘는 3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와 같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뭘로 나눠? 그치?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주면 되는 거고요. 약분하게 되면은요, 결국 이 대표 3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그냥 10가지가 나온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네. 그러면은 밑에 있는 예시는 이미 선생님이 다 얘기를 한 것들이니까 스스로 풀어보시고요. 지금 뒤에 이제 이 대표 유형들을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풀어볼게. 일단 906번 한번 보세요. 지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7인 경우는 이라고 했어. 됐나요? 그러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 그리세요. 그리시고요. 다음에 여기에 나온 눈의 수를 A, 여기 나온 눈의 수를 B라고 해볼게. 둘이 더해서 눈의 수의 합이 7이 나와야 돼. 그럼 나올 수 있는 거 뭐뭐 있어? 1, 6, 2, 5, 3, 4 끝인가요? 아니지. 얘네는 서로 다른 주사이기 때문에 3, 4랑 4, 3은 다른 거야. 2, 5랑 5, 2도 다른 거고 1, 6이랑 6, 1도 서로 다른 거라서 직접 개수를 세봐야 돼. 그럼 얘는 몇 가지 나와? 6가지가 나오겠지. 이해됐어? 그럼 답은 3번이고요. 하나만 더 추가로 알려줄게. 얘도 필기하세요. 얘들아 봐봐. 만약에 서로 다른 주사위가 아니라요. 서로 같은 주사위라고 생각을 해봐. 서로 같은 주사위에서 두 눈의 수의 합이 7인 경우의 수는 이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서 1, 6이나 6, 1이나 서로 어떤 경우겠어? 그렇지. 서로 같은 주사위일 경우에는 서로 같은 주사위일 경우에는요. 1, 6과 6, 1이 서로 같은 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얘는 1, 6, 6, 1 같은 거니까 1, 6, 2, 5 또 3, 4 이렇게 해서 몇 가지라고 해야 돼? 얘는? 그렇지. 얘는 3가지라고 해줘야지. 이해됐어? 다음 문제. 912번 한번 보세요. 지금 혜정이가 편의점에서 800원짜리 과자 1개를 사려고 한대. 그럼 50원짜리 동전 6개, 100원짜리 동전 8개를 가지고 있을 때 과자 값을 지불하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했어. 그럼 봐봐. 우리 돈 계산할 때 100원짜리 내는 게 효율적이야? 50원짜리 내는 게 효율적이야? 당연히 100원짜리죠. 이해됐어요? 그럼 이렇게 분류를 해보는 거야. 내가 만약에 100원짜리를 X개, 50원짜리를 Y개 낼 거예요. 만약에 X가 0일 때 먼저 생각해보자. 100원짜리를 내가 0개 낼 거야. 여기까지 됐나요? 100원짜리를 하나도 안 냈을 때 50원짜리 6개로 800원을 채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얘들아 귀찮으니까 이렇게 하나씩 해보지 말고요. 생각해봅시다. 봐봐. 50원짜리 6개는 다 합해서 얼마야? 얘는 끼키야 300원이야. 300원. 됐니? 그러면은 100원짜리가 적어도 몇 개는 있어야 된다는 거야. 100원짜리가 그렇지 5개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은 X, 즉 100원짜리 개수가 5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100원짜리 개수 5개면 500원이야. 그럼 50원짜리 몇 개 내야 돼? 50원짜리. Y는? 그렇지 6개 다 내야지. 이해됐어? 그럼 300원 되니까 총 800원 나오겠네요. 그쵸? 또 두 번째는 뭐예요? 100원짜리 하나 늘려봐. 100원짜리를 내가 만약에 6개 낼 거래. 그럼 50원짜리 몇 개 내야 돼? 얘 지금 600원 나왔으니까. 그렇지. 200원 채워줘야 되니까 50원짜리 4개 내야 되는 거야. 됐어? 그럼 200원 되니까 딱 800원 나올 거고요. 또 세 번째는 뭐예요? 100원짜리를 하나 더 늘려 7개 낸대요. 그럼 700원이죠? 그럼 50원짜리는 2개 내면 되겠네. 100원 해서 총 800원 나오고요. 또 만약에 내가 100원짜리를 몇 개 낸대? 100원짜리 X를 8개 낸대요. 8개 냈을 때는 800원이니까 50원짜리 낼 필요 있어? 없어? 없으니까 0개.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다 더해서 800원 나오죠? 다음에 지금 100원짜리 개수가 800원이니까 내가 X가 5, 6, 7, 8이 가능한 거다. 100원짜리가 만약에 800원보다 작으면 그 또한 하나씩 해보셔야 돼요. 그럼 계산하게 되면 경우의 수는 하나, 둘, 셋, 4개. 해서 답은 2번이 되겠다. 이해됐나요? 다음에 915번 한번 보세요. 집에서 서점까지 버스를 타고 가는 방법이 6가지, 지하철을 타고 가는 방법이 2가지가 있대. 이때 집에서 서점까지 버스 또는 지하철을 타고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얘들아, 또는 나왔네요. 그럼 버스 타고 가는 경우의 수 6가지랑 또 지하철 타고 가는 방법 2가지를 어떻게 해줘야? 더해야지.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이해됐죠? 다음에 918번 볼게요.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대. 이 두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을 때요.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 또는 8인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럼 여기 나온 눈의 수를 A, 여기 나온 눈의 수를 B라고 해볼게.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뭐예요? 그렇지.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5인 경우. 그럼 A 더하기 B가 5여야 되는데요. 나올 수 있는 거 뭐예요? 서로 다른 두 개의 두 주사위니까요. 1, 5랑 5, 1은 다른 거죠. 1, 4랑 4, 1은 다른 거죠. 다음에 2, 3, 3, 2, 4, 1 몇 가지예요? 그렇지. 4가지. 됐어? 다음 두 번째 보세요. 이번엔 두 눈의 수의 합이 8인 경우 볼게요. 그럼 두 눈이니까 최대는 6가지밖에 안 돼요. 그쵸? 그러니까 2, 6, 3, 5, 4, 4, 5, 3, 6, 2 몇 가지예요? 그렇지. 얘는 5가지가 나온다. 이해됐어? 그러면은 또는이니까 두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해줘요? 더해야지. 실제로도 합이 5인 경우랑 합이 8인 경우는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두 경우의 수를 케이스 분류했으면 더해주셔야죠. 그럼 답은 9가 되겠다. 2번. 이해됐죠? 다음에 923번 한번 봅시다. 주한이는 7종류의 티셔츠, 아까 선생님 예시 들었던 거다, 그치? 4종류의 청바지를 가지고 있대. 주한이가 외출할 때 티셔츠랑 청바지를 각각 하나씩 짝지어 입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했어. 티셔츠만 입고 돌아다닐 수 없죠. 그거 완전 변태 아니야, 그치? 티셔츠도 입고 바지도 하나 입어야 되잖아. 그럼 티셔츠 입고 연달아서 바지까지 입어줘야지. 4개 중에 하나. 그럼 총 몇 가지의 코디가 나오는 거야? 28가지. 답은 5번. 너무 쉽죠? 다음에 928번 보세요. 다음 그림과 같이 경희, 소희, 현진네 집의 사이를 연결하는 길이 있대요. 경희네 집에서 출발해서 소희네 집을 거쳐서 현진이네 집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한 번 지나간 집은 다시 지나지 않는데요. 그럼 봐봐. 난 경희에서 소희 집으로 가는 경우 몇 가지? 2가지. 소희에서 현진 집으로 가는 거 몇 가지? 4가지. 연달아서 일어나니까 곱하시고요. 계산하면 8가지가 나오겠다. 이해됐어요? 다음에 934번 보세요. 주사위 한 개를 내가 2번 던질 거야. 근데 첫 번째는 3의 눈이 나오고 두 번째는 2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했어. 그럼 첫 번째 던진 눈을 여기다 쓸 거고 두 번째 던져서 나온 눈을 여기다 써볼게요. 첫 번째는 3의 배수의 눈이 나와야 되는데 나올 수 있는 거 3, 6밖에 없죠? 주사위니까요. 다음 두 번째 나올 수 있는 거는 2의 배수의 눈이니까 2, 4, 6이 가능하겠다. 이해됐어?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첫 번째랑 두 번째 어때? 순서가 다르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그렇지. 이 경우랑 서로 다른 거. 연달아서 일어나니까 곱해줘야겠지. 이해됐어요? 그럼 2가지 그리고 3가지를 곱하면 몇 가지? 6가지. 6가지. 이해됐어요? 답은 3번. 됐죠? 다음에 937번 보세요. 6명의 학생 중에서 3명을 뽑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했어. 그러면은 6명 중에 3명 뽑아서 일렬로 세워야 돼. 그럼 3자리 만드세요. 6명의 학생 중에 1명 일단 골라야 되니까 6개 중에 한 가지. 또 그 1명 제외하고 5가지 중에 하나. 4가지 중에 하나. 일렬로 세우는 거니까 뭐예요? 순서가 있어요. 다 곱하게 되면 20 곱하기 6이니까 120이 나오겠다. 답은 4번. 다음에 941번 보세요. 5개의 문자 뮤직 이 스펠링들을 일렬로 나열할 때 C가 맨 앞에 오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했어. 그럼 5개의 문자 나열할 5자리 만드세요. 찍찍찍찍 5개 그러시고요. C가 맨 앞에 온다 그랬어. 그럼 C를 맨 앞에 쓰시고요. C 제외하고 나머지 이 4개의 문자가 여기에 배열돼야 되죠? 그럼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연달아서 오는 거니까 총 몇 가지? 24가지. 답은 몇 번? 5번이 되겠다. 됐죠? 다음에 946번 보세요. 부모님을 포함한 5명의 가족이 일렬로 서서 사진을 찍을 때 부모님이 이웃 나오면 뭐 떠올리라 그랬어? 그렇지, 주머니. 주머니 안에 좀 비인간적이긴 하지만 부모님 아빠, 엄마 넣으세요. 됐어요. 나머지 자녀가 뭐 A, B, C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 이해됐어? 그러면은 부모님이 이웃에서 서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내가 주머니 안에 100명이 들어가던 10명이 들어가던 몇 명 취급하라 그랬어? 1명 취급. 그럼 전체 인원 몇 명이라고 생각할 거야? 하나, 둘, 셋, 넷이니까 4명 취급.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럼 얘네를 일렬로 선다 그랬으니까 4자리 만드세요. 4명 세울 거니까. 그럼 나올 수 있는 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인데 마지막 뭘 곱해줘야 돼? 그렇지. 주머니 안에서 사람들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를 곱해줘야 되니까 곱하기 2가 되겠다. 그럼 계산하면
24 곱하기니까 48이 되겠죠. 48가지. 이해됐죠? 다음에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색칠하는 경우의 수. 이 유형 별표 치세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일단 여기 먼저 볼게요. 950번에서 지금 주황, 파랑, 보라 몇 가지 색깔? 세 가지 색깔의 페인트를 사용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형을 칠할 거예요. 그때 A, B, C 영역에 같은 색깔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은데 이웃하는 영역은 서로 다른 색깔을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뭔 줄 알아요? 이 A, B, C 영역에 각각 이웃하는 면이 몇 개 있는지, 이웃하는 영역이 몇 개 있는지 숫자를 써줄 거야. 일단 A랑 이웃하는 애는 누구예요? B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A에는 1이라고 써주세요. 됐어요? 다음에 B라는 영역은 이웃하는 영역이 A랑 C 몇 가지예요? 두 가지니까 2라고 쓰세요. C는 이웃하는 영역이 B밖에 없으니까 1이라고 쓰세요.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칠을 하냐? 이웃하는 영역이 많은 놈부터 칠해줄 거야. 숫자가 큰 놈부터. 이해됐어? 그럼 B를 가장 먼저 칠하고 색칠하는 순서. 색칠 순서. B 먼저 칠하시고요. 그 다음에 A 칠하시고요. 다음에 C 칠하자. 선생님 A랑 C는 숫자가 똑같은데요? 맞아요. 그럼 A랑 C 둘 다 자리 바꿔도 상관없어. 어떻게 구해도 답은 똑같이 나와. 대신 숫자가 제일 큰 B를 제일 먼저 칠해줘야 된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이해됐어? 그럼 봐봐. B에 칠할 수 있는 물감은 몇 가지 색깔이 있어? 총 3가지 색깔이 있잖아. 그럼 B에다가 내가 3가지 색깔 중에 하나를 칠할 거고 만약에 B에다가 내가 주황색을 칠했대. 만약에 내가 B에다가 주황 색깔을 칠했대. 되니? 주황색 칠했을 때 A에다가는 그럼 뭐를 칠할 수 없어? 주황색을 제외한? 그렇지. 파란색이랑 보라색만 칠할 수 있는 거야. 그럼 2가지. 됐어요? 다음에 C에다가 칠할 수 있는 건 뭐야? 그치? A가 뭘 칠했던 상관없어. C는 그냥 B가 주황색 칠했으니까 그 주황색을 제외한 파란색이랑 보라색 2가지 중에 하나만 칠하면 돼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될까요? 그럼 얘는 2, 2, 4, 4, 3, 12, 12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네. 이해됐니? 다음에 얘도 한번 같이 볼게요. 951번. 봐봐. 이번엔 빨, 노, 파, 초 총 몇 가지 색깔? 4가지 색깔. 4가지 색깔을 사용하여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형을 칠하려고 하는데 A, B, C, D의 영역에 모두 다른 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됐어요? 그럼 봐봐. 일단 이웃하는 영역의 수를 쓰라 그랬지. A는 B, C, D랑 이웃하니까 3. B는 A랑 C랑 이웃하니까 2. C는 A, B, D랑 이웃하니까 3. D는 A랑 C랑 이웃하니까 2. 됐어? 그럼 나는 제일 먼저 A 칠하고 그 다음에 C, A랑 C 자리 바뀌어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 B, D라고 칠할게. B랑 D도 자리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이해됐나요? A 먼저 칠할 건데 4가지 색깔 중에서 A에 들어갈 사람은 누구? A에 들어갈 색깔은 몇 가지 중에 하나? 4가지 중에 하나 곱하기 연달아서 칠하니까요. 다음 C에 들어갈 경우의 수는 몇 가지? A에 칠한 거, A에 뭐 빨간색 칠했대. 빨간색 제외하고 노랑, 파랑, 초록 중에 하나니까 3가지 중에 하나. 또 그럼 A랑 C는 지금 색깔이 다를 거 아니야. A에 만약에 내가 빨간색 칠했대. C에다가는 노란색 칠했대. 그럼 빨강, 노랑 제외하고 B에 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파랑, 초록 중에 하나니까 2가지. 다음에 D에 칠할 수 있는 것. B에 뭐를 칠했던 D에 들어갈 색깔은요. A랑 C에다가 칠한 빨강, 노랑을 제외한 2가지인 거야. 이해됐어? 그럼 3, 4, 12, 2, 2, 4 해서 답은 48가지가 나온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다음 여기 보세요. 지금 A 1, 2, 3, 4, 5 얘네가 각각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 중에서 서로 다른 2장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2자리 자연수 중 34보다 작은 수의 개수는 이라고 했어. 아까 거랑 비슷한데 약간 무슨 조건이 추가됐죠. 그럼 봐봐요. 2자리 자연수 먼저 만드시고요. 이 2자리 자연수 중에 34보다 어때야 돼? 그렇지. 34보다 작아야 돼. 이해됐어? 그러면은 이렇게 분류해봅시다. 첫 번째, 10의 자리 숫자가 3인데 34보다 작은 애 누구예요? 그렇지. 1의 자리 숫자에 들어갈 수 있는 거. 3 제외하고 1, 2, 그치. 이제 더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게 없네. 그럼 이때 몇 가지 나와? 그렇지. 이때 2가지 나와요. 됐어요? 다음 2번째 경우는 뭐예요? 10의 자리 숫자가 2인 거 볼게. 10의 자리 숫자가 2면 여기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도 괜찮죠. 대신 이미 2라는 숫자는 썼으니까 2를 제외한 1, 3, 4, 5가 들어갈 수 있겠네. 1, 3, 4, 5.
그럼 몇 가지? 얘는 4가지. 얘는 4가지. 이해됐어? 다음에 3번. 세 번째 경우는 뭐예요? 10의 자리 숫자가 1인 경우 볼게. 그러면 1의 자리에 다 들어갈 수 있어. 대신 1 이미 썼으니까 1 제외하고 2, 3, 4, 5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몇 가지? 4가지. 이해됐나요? 그럼 이 각각의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해야 돼? 다 더하셔야죠. 다 더하게 되면 케이스를 분류했잖아. 지금 10의 자리가 3이면서 2이면서 1인 경우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요? 아니에요. 10의 자리는 3이면 3이고 2면 2인 거지. 어떻게 얘네가 다 동시에 일어날 수 있겠어.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겹치지 않도록 케이스를 분류했으면 마지막에는 이 케이스를 싹 다 더해주시면 돼요. 됐어요? 그럼 다 더하면 총 몇 가지예요? 그렇지. 총 10가지가 나오겠다. 답은 3번. 이해됐나요? 네. 다음에 958번 보세요. 이번에는 0, 1, 2, 3, 4가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 중에서 서로 다른 2장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2자리 자연수 중 뭐래요? 짝수의 개수를 구하래. 됐어요? 우리 짝수의 조건이 뭐였지? 그렇지. 여기 1의 자리에 들어가는 숫자가 0이거나 다른 짝수면 돼. 2, 4 이렇게 들어가겠네. 그럼 선생님이 또 케이스 분류를 해볼게. 이번에는 1의 자리 숫자에 집중을 하는 거야. 1의 자리 숫자가 0이거나 2거나 4거나 이해됐어요? 그럼 봐봐. 1의 자리 숫자가 0일 때 0을 제외하고 여기 10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든 상관이 없지. 그럼 1, 2, 3, 4 모두 가능하니까 몇 가지? 4가지. 됐어요? 중요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1의 자리 숫자가 1이에요. 그러면은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누구야? 얘들아 봐봐. 2자리 자연수니까 10의 자리에 0이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0도 안 되고 1의 자리에 이미 쓴 2도 안 돼. 그럼 들어갈 수 있는 건 1, 3, 4니까 몇 가지야? 그렇지. 3가지야. 이해됐어? 다음에 이번에는 1의 자리에 누가 들어갔어? 4가 들어갔어. 그럼 4 제외해야 되고요. 10의 자리에 0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 0도 지워주세요.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1, 2, 3이니까 몇 가지? 3가지. 그럼 선생님이 겹치지 않도록 케이스 분류를 다 해놨잖아. 그치? 1의 자리 숫자가 0, 2, 4 얘네들은 한 번에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것들이니까 케이스 분류를 잘 해놨어요. 그럼 이 케이스 분류했으면 이제 뭐 해줘요? 그렇지. 마지막엔 싹 다 더해주라 그랬죠? 케이스 분류했으면 그럼 4, 3, 3 다 더하면 몇이에요? 그렇지. 10가지. 답은 10가지가 됩니다. 이해됐어요? 다음에 963번 볼게요. 현우대반 학생들이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나가려고 한대. 8명의 학생 중에서 경찰관, 소방관, 아나운서를 체험할 사람을 각각 1명씩 뽑는 경우의 수. 이거 뭐랑 같은 줄 알아요? 대표. 아니, 대표가 아니고 회장, 부회장, 총무 뽑는 거 있죠? 내가 8명의 학생 중에서 회장, 부회장, 총무 각각 1명씩을 뽑는 거야. 물론 겸직은 절대 안 되고요. 이해됐어요? 그럼 봐봐. 일단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렇지. 경찰을 체험할 사람 1명 뽑아야지. 8명 중에 1명. 소방관 될 사람? 그치. 7명 중에 1명. 경찰관을 선택한 사람은 소방관 선택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7 곱하기 아나운서 될 사람은 뭐예요? 남은 6명 중에 1명이니까 6. 그럼 각각 1명씩 뽑는 거니까 이거 뽑고 이거 뽑고 이거 뽑고 연달아서 일어나죠? 그러면 곱하기.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얘는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87에 56 곱하기 6이니까 계산하면 336명이 되겠네. 이해됐어요? 답은 336. 다음에 967번에 5명의 후보 A, B, C, D, E 중에서 대표 3명을 뽑을 때 A가 뽑혀야 된대. 봐봐. 아까랑 살짝 달라. 뭐가 다르죠? 대표 3명을 뽑을 건데 A는 그 무조건 3명 중에 1명은 A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봐봐. 내가 3자리 만들어 놓고 A는 일단 고정으로 뽑혔어. 됐어? 그럼 여기 2자리에 들어갈 2명을 뽑아야겠죠? 그럼 A 제외하고 남은 4명 중에 1명이 여기 들어갈 거고 또 3명 중에 1명이 여기 들어가겠지. 둘이 곱한 다음에요. 내가 A는 이미 뽑아놨으니까 그 다음 후보로 B랑 C를 뽑나 C랑 B를 뽑나 똑같다 그랬지. 그러니까 B랑 C 2명이서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 즉 2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인 2 곱하기 1로 나누세요. 됐어요? 그럼 얘네 나누게 되면 약분해서 1, 2니까 2, 3은 6, 6가지죠. 선생님 A는요? A는 이미 뽑혀 있잖아. 그치? 순서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됐나요? 답은 6이 됩니다. 3번. 다음에 972번 한번 볼게요.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는 그런 7개의 점 중에서 2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선분의 개수 보려면 적어도 2개의 점은 있어야 내가 이 두 점을 이음으로써 하나의 선분을 만들 수 있겠죠. 됐어요? 그러면은 이 7개의 점의 이름을 내가 A, B, C, D, E라고 해볼게. E, F, 잠깐만, G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A, B, C, D, E, F, G 이렇게 7개의 점에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럼 봐봐. 선분의 개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2점이 있어야 선분 하나가 나오니까 이 중에서 2점을 뽑아. 그러면은 7개 중에 하나, 6개 중에 하나 이렇게 나올 거지. 여기서 끝이냐? 그게 아니고요. 우리 선분 A, B나 선분 B, A나 어때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2점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 2로 나눠줘야겠지? 그럼 계산하게 되면 3, 7에 21에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밑에 문제도 한번 같이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행한 두 직선 L, M 위 9개의 점이 있대. 그랬을 때 직선 L 위에 한 점과 직선 M 위에 한 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러면은 4개 중에 하나 선택하고 밑에는 5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연결해야 되잖아. 이해됐니? 그럼 봐봐. 내가 위에서 4개 중에 하나 뽑으면 4가지, 아래에서 5개 중에 하나 뽑으면 5가지잖아.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곱하면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럼 4개 중에 하나 뽑고 5개 중에 하나 뽑는 거니까 얘는 곱하면 4, 5, 20이 되겠다. 이해됐어? 다음에 974번 보세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원 위에 있는 5개의 점 A, B, C, D, E 중에서 3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해야 돼? 그렇지. 이 5개 중에 3점을 골라야 돼. 그럼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될 건데 얘들아 봐봐. 선생님이 A, B, C를 골라서 삼각형을 만들면 이렇게 생겼겠지. 그거나 아니면 C, A, B를 골라서 삼각형을 만드나 두 삼각형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3개의 문자가 자리를 바꾸는 3점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를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럼 3개의 점 A, B, C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는요. A, B, C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랑 같다 그랬죠?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돼서 얘를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주게 되면 답은 이거 다 약분해서 10개가 된다. 이해됐어요? 네, 여기까지. 여기 확률과 그 경우의 수 파트는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 강의를 듣고 대표 문제도 그리고 나머지 문제도 강의를 전부 듣고 풀어보세요. 알겠죠?